사실 이 영화는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 온라인 네, 나중에 서울에서 장기 상영을 해놓은 거. 네. 저희가 작년에 팜플렛을 보면서 그 책자를 보면서 이 제목이 좀 강렬해가지고 사실 너무 보고 싶었으나 팅키전 어찌어찌 사정에 의해서 보지 못하였는데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정말 좋은 기회로 영화를 보게 되었고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웠어서 되게 당황하였으나 그래도 이 영화를 우리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그리고 또 계속 중첩되는 그런 텍스트와 또한 이제 알 수 없는 사운드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 영화를 몇 번 보았으나 아직도 100% 이해를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더욱더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저도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떨려서 또 그 감독님 소개하는 시간도 빠르고 또 지나가네요. 감독님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물 유령 자유인의 홍지연입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괴물이나 그러니까 괴물로 낙인 찍히거나 유령처럼 살아가야 하는 어떤 퀴어들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세 장으로 이제 괴물 유령 자유인으로 되어 있고 퀴어와 스피노자가 어떤 접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퀴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불행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피노자라는 그런 철학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그냥 미학이나 예술 개론 같은 걸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그냥 수많은 그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저희가 그냥 제가 기억하는 형이상학적 유물론자 이 정도여서 이걸 제가 이제 감독 영화를 보면서 한 번 쑥 보고 한 번 중간에 스크스 멈춰서 그 대사가 아니라 그런 텍스트들을 스피노자의 그런 것들 좀 검색을 해보고 이해를 해보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어느 딱 그 순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과연 감독님이 의도하는 영화를 만든 목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접어야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봤자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어땠던 간에 좀 그렇게 철학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의 전작 그 단편들도 그렇고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피노자와 그리고 스피노자 플러스 퀴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스피노자는 이제 물론 이 안에 그 철학적인 것들도 좀 집어넣었지만 그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스피노자의 삶에 주목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의 삶이 어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스피노자가 쓴 그 저서로 인해서 파문을 당하고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런 지점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퀴어의 그런 괴물 혹은 유령 같은 한 존재 방식과
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접점에서 찾게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속성들이 있겠지만 그 지점에서 좀 찾으려고 했고, 또 그러면서 스피노자가 자유인을 얘기하는 지점에서 그런 괴물과 유령으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슬프지 않고, 그 괴물과 유령으로 살아가는 게 슬프지 않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령? 아니, 괴물, 유령, 자연 세 챕터로 저는 이제 나와 있고, 저는 생각에는 쭉 같이 찍고 이제 챕터를 그냥 나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크레딧 올라갈 때 보면 다 보셨겠지만 그 챕터별로 스텝 구성이나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어떻게 찍으셨었는지. 일단은 하나의 이렇게 세 개의 챕터로 된 세 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런 장편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장편이라는 게 제작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단편을 어떻게든 찍어서 묶으면 좀 장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좀 시작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그때 계획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거다라는 계획을 갖고 한 2016년도에 제가 첫 번째 이제 괴물 부분을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기본적인 시놉시스는 있었지만 또 시나리오 쓰고 제작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두 번째 거 찍고 또 수정 시나리오들이 있었고 그랬지만 또 다시 수정하고 다시 제작비 마련해서 찍고 이런 식으로 총 3년, 4년 정도에 걸쳐서 거의 그렇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은 어쨌든 큰 그림은 있었지만 이제 같이 또 찍고 그 사이에 또 제가 좀 더 생각한 것들, 깨달은 것들, 인물에 대해서 그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 수정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갑자기 무슨 생각인데, 그렇게 3년 동안 제작 기간이 있으면 스텝은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된다고 하지만 배우님들의 그런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배우님들의 의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님들한테는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긴 했어요. 계획은 있었지만 계획이지 이게 제작비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조건들이 따라야 되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럴 수도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때가 되면 전화 드리겠다 했는데 스케줄은 잘 어떻게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던 상황이라서. 이제 스피노자를 연기를 했던 성철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하얗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오늘 읽어보면서 든 생각이 그런 사과의 그 이미지가 사실은 뭐 에덴 동산의 사과와 막 중첩되기도 한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뭐 스피노자가 한 말은 아니지만 자꾸 막 인용되는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그 사과나무 심겠다. 에서의 그 사과는 희망이나 그걸 텐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사과의 이미지는 그 죽음을 좀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과라는 거를 어떻게 사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세 가지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한 금단의 사과, 그리고 계속 이 영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사과나무,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의도하고 있는데 제사상에 오르는 사과 이렇게 하는 건데 제사상 때문에 아마 죽음의 이미지를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어떤 재단에 올려줄 제사 같은 그런 죽음의 이미지지만 그게 한편으로 에덴 동산에서 금단이잖아요. 금단을 넘어서는 그런 금단의 사람으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금단의 사과가 깨달음, 우리가 그 깨달음을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의 사과, 뭐 애플도 뭐 그런 의미를 쓰지 않았나요? 그런 사과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희망, 그러니까 여기서 스미유자에서 좀 더 전망이라는 의미가 강할 텐데요. 기전, 우리가 기전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은 거, 어떤 아직은 존재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상상들, 그런 비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뭐 다 단어는 다르지만 이 영화 안에서는 그게 같은 의미를 좀 품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네, 죽음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의 경계잖아요. 그런 걸 넘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네. 그 이제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고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을 그런 이미지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을 것이에요. 되게 어렵다. 그 이제 항상 봐왔던 그런 내러티브와 뭐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니고,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영화 이 각각의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라든지 이런 의미도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감독님에게 직접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혹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질문들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일단 감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또 제목을 알고 봤을 때 괴물과 유령과 자유인의 약간 위계를 부여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초반에 괴물은 굉장히 괴로운 괴물이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뭔가 자유인으로서 도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자리에서 괜찮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또 그 지금 현재 상황과 맞닿아 있는 영상을 함께 넣어주셔서 뭔가 이게 완전 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한테 적용되는 이야기구나, 이런 게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느슨한 전개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빡빡한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거를 어쨌든 1시간 반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이런 구성을 하실 때는 어떤 걸 주로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지, 또 이렇게 길어지면 뭔가 중간에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뭔가 자신만의 길을 잡는 방법?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근데 약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지금 길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저는 약간 이야기가 있는 영화만 접해와가지고 이런 구성을 할 때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저는 이제 일단은 좀 그런 말씀하신 사건 중심의 이야기나 아니면 인물의 감정 중심의 그런 영화들은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구성하는 관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제가 좀 내러티브적인 실험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게 있었고,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감상 말씀드린 위계를 좀 부여하지 않고 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독특한 것들을 다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법에도 관심이 있어서 일단은 좀 그런 걸 이제 저는 좀 선형적이지 않는 어떤 스토리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좀 구성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길게 그 어떤 호흡을 말씀하신 거라면 호흡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러니까 사건을 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무엇을 보여줄 건가?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 건가?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누가 그 보는 관객이 어떤 생각을 촉발하게끔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방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제 어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이야기라든가 인물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려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도 우선 감독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저도 스피노자의 고독한 삶 속 긍정의 위로를 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왜 감독님이 스피노자의 태도를 촬영하셨는지 공감이 됐고 감독님의 영화 역시도 저에게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영화의 시작과 끝이 밤 어둠에서 한낮 밝음으로 끝나고 영화의 후반부 이전까지는 굉장히 비일상적인 단어와 장면이 나오고 주인공들이 현실로 비속되지 못하다가 후반부에서 비로소 현실에 가까워진 현실로 깨어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전체의 서사를 꿈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로 의도를 하셨던 걸까요? 네, 그거는 그걸 유기적으로 이렇게 정리돼서 생각한 건 아닌데 어떤 그 현실에 사람은 있고 눈은 뜨고 있지만 그렇게 잠들어 있는 거에서 현실로 깨어나는 방식으로 생각한 건 맞습니다. 질문에 답을 네. 너무 우리 저희 직원입니다. 네. 혜진 씨가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버리면 다른 이제 그 다음부터 질문을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군불은 뭔가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는데요. 또 뭐 한번 네, 일단 영화 잘 봤고요. 좀 이런 좀 신선한 이런 장르의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정말 또 새로웠고 일단 감독님께 정말 다시 한번 잘 봤다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너무 사실 좀 어려운 장면도 많았고 좀 이야기 부분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 좀 특이했던 게 마지막에 연출하실 때 그 그냥 영화를 이렇게 촬영하는 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그 구도가 좀 사실 좀 전 마지막 좀 되게 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저희의 의도는 영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들 여기 영화제도 같이 하시고 또 영화제 보러 오시는 분들은 영화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서 왜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삶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게 어떤 영화든 간에 각자 그 모든 영화들은 다르겠지만 그런 저는 개인적 경험들이 많아서서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어떻게 보면 그 영화는 하나의 상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영화 속의 상상을 보고 위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은 현실을 갖지 못한 어떤 다른 상상을 하면서 이 세계 저런 미래를 상상을 한다던가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이 삶을 현실을 다시 심차게해서 살아도 되겠다. 그게 뭐 꼭 예술 영화 같은 건 아니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 어벤져스 이런 걸 보고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시 이 현실 돌아와서 위로를 받고 열심히 좀 할 일도 하고 살고 그런 마음들을 영화에 좀 받은 적이 많아서 영화에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장면 연출을 했고 영화적 의미로 본다면 좀 이들도 이 인물들도 어떻게 보면
접점을 좀 찾기가 어려웠던 시점을 마침 그때 영화 촬영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배우 같은 배우들도 왜 어떤 인물을 경험하면서 좀 자기를 변화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다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장면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게 돼서 감독님의 그런 차기작이나 이런 지금 어떤 다음 행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사이에 이제 좀 실험적인 무용 영화 어떤 단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장편화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장편을 바로 들어갈 제작비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좀 제작하고 있는데 그 장편화하는 과정에서 좀 극영화도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지금 네 프리프로덕션. 바쁘신데.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처음 첫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그 대사, 뭐 너는 뭘 믿어? 뭘 욕망해? 괴물이 되는 게 두려워? 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 있잖아요. 사실 그 대사에서 이런 단어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뻥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어떤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스스로 현실에서 괴물이 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고 유령이 돼서 사라지지 않고 뭔가를 갈망하는 것을 제대로 갈망할 수 있고 욕망하는 것을 제대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뭘 믿는지, 뭘 욕망하는지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생각하게 되는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마무리 인사와 소감을 끝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포 국도 1호선 목포 국립영화제에 저도 방문해서 너무 여기 공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뻤고 또 관객 여러분들을 사실 작년에서 코로나 이런 상황 때 관객분들 많이 못 만났어요. 올해 조금씩 이제 그럴 기회들이 생겼지만 어쨌든 그게 크던 작던 저는 관객을 만나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생겨서 그리고 이런 오히려 이렇게 막 큰 극장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돼서 더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영화 끝까지 지휘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로 이 시간을 보내주셨던 홍지영 감독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관의 주인인 관객 여러분에게도 좀 소중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간 동안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 더 찍고 헤어지기로 합시다.